연력학입니다. 연력학 문제를 풀기에 앞서 연력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부터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이라는 것은 열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걸 학문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 열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우리 이미 역학적 에너지는 배웠죠.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 그런, 사실은 이건 직접적인 이제 물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열 에너지는 사실 좀 간접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는 차이가 있죠. 이 열 에너지에서 열은 대표하는 것은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 그래서 온도가 높다, 온도가 낮다를 가지고 열이 많다, 적다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온도는 무엇이냐? 온도는 분자의 운동에너지예요. 그러니까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높으면 온도가 높은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온도가 높다는 거는 분자 운동이 높다는 거고요. 온도가 낮다는 거는 분자 운동에너지가 낮다는 거고, 이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온도를 절대 영도라고 그러고, 그래서 연력학에서 사용되는 온도는 이건 영하 273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 사용하는 온도는요, 이 절대 영도를 0으로 한 절대 온도를 하는데, 절대 온도라는 건 다르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온도에다가 273도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27도씨라고 하면 이걸 절대 온도로 꼽으면은 이게 300K가 되는 거죠. 더하기 273을 하면은 300K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연력학에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설명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실린더 모델을 한번 봅시다. 실린더 모델을 보면 열을 가하고 열을 가하면 여기 있는 기체의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높아지면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높아진다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 피스톤을 밀어요. 이렇게 밀어서 부피가 늘어나면서 외부에 일을 합니다. 요거를 수식으로 보면은 주어진 열량이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높이고 일부는 일을 한다. 요 일은 다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P 델타 V. 그러니까 일이라는 거는 압력과 부피의 변화량을 곱한 거예요. 그게 일입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반드시 온도하고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일이라는 거는 부피하고 비례를 해요. 즉 부피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부피의 변화가 있어야지 일을 하거나 또는 받는 거가 되는 거고요. 온도 변화가 있어야지 내부 에너지가 크거나 작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우리가 6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산소 기체 A가 들어있는 용기를 이렇게 얼음물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런데 부피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온도는 그러니까 당연히 감소를 하겠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피손 그래프를 보면은 열량을 받은 게 아니라 열량을 내보낸 겁니다. 안에 있는 기체보다 바깥에 있는 온도가 더 낮기 때문에 기체에서 온도가 빠져나가서 열량이 빠져나간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첫 번째, A의 압력은 감소한다. 온도가 떨어지면은, 자, 기체의 온도가 떨어지면 내부 에너지가 떨어져요.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에 갖고 있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운동 에너지, 아까 온도라는 거 운동 에너지라 분자의 운동 에너지죠. 분자의 운동 에너지도 감소를 해요.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내부 에너지도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도 떨어진다는 얘기고, 운동 에너지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기체의 압력이라는 거는 기체 알갱이들이 벽을 부딪히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 하나하나의 알갱이들의 운동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압력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A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는다. 일이라는 거는, 연력학에서의 일이라는 거는 반드시 부피의 변화를 동반해야 됩니다.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얘는 일을 받지도 하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X고요. A 내부 에너지 간다. 온도가 떨어지니까 내부 에너지는 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은 부피랑 연관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7번. 앞에 있는 그 피스톤에 이렇게 피스톤으로 했던 그림에서 요 기체의 상태만을 가지고 우리가 거동들을, 그러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라는 이런 거동을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PV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P하고 V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점에서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B라는 점으로 상태가 이동을 했을 때, 자, 일을 한 거는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했죠. 얼마만큼? 여기가 P1이라 그러면 P1의 V2 빼기 V1인 만큼 일을 한 거예요. 결국 요 면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온도는 A라는 상태, B라는 상태 온도는 보면은 P하고 V를 곱한 거는 온도에 비례하여, 이걸 우리 기체 상태 방정식으로서 PV는 nRT라고 하는데, P하고 V의 곱이 온도하고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A는 P1 V1 곱이죠. 그리고 B는 P1 V2 곱인데 어느 게 더 큰가요? B가 더 크죠. 그래서 이게 크다는 건 온도가 크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온도가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떤 상황이면, 이 그래프만 보고도 어떤 열량이 와서 부피가 커지면서 일을 했구나, 그러면서 온도 높아지니까 내부 에너지 높아졌구나, 이렇게 이제 이 그래프만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같은 7번 같은 문제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일정량의 이성기체죠. 일정량,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정량 이상기체에서 A에서 B로 변하고 B에서 C로 변하고 C에서 A로 변할 때 압력 부피 관계를 이 PV에서 표현을 해놨어요. 요거를 가지고 봅시다. 첫 번째, A에서 B 가정으로 갈 때 기체는 외부에 일을 한다. 일을 하느냐 안 하는, 부피가 늘어났냐를 보면 되죠. 부피가 V1에서 V2로 늘어났죠. A1에서. 그래서 얘는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BC 가정에서는 기차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열을 흡수하면요, 온도가 올라가야 돼요. 보세요. 그러면 B하고 C하고 어디가 더 온도가 높은지만 보면 되는데, P2 V2하고 P1 V2의 어느 게 더 큰가요? 얘가 더 크죠, 그죠? B가. 그래서 얘가 온도가 더 높아요. 온도가 높았다가 낮아졌기 때문에 얘는 열을 흡수한 게 아니라 열을 방출한 겁니다. 그 다음에 C에서 A 가정은 기체의 온도는 증가한다. 자, C하고 A하고 어디가 온도가 더 높은지 봅시다. P1 V2하고 P1 V1하고 어느 게 더 크죠? 요 P1 V2가 더 크죠. 즉 C가 더 커요. 즉 온도가 더 높은 겁니다. 얘는 더 낮은 거고요.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온도가 감소해요. C에서 A의 가정을. C가 온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열량은 방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D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8번은 단열인데요. 그 문제는 반드시 단열도 나옵니다. 단열이라는 거는 열이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Q는 델타 U 내부 에너지 플러스 P 델타 V 이렇게 1이라고 했을 때 이 Q가 0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0이 되는 게 단열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델타 U와 P 델타 V가 제로가 됩니다.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은 델타 U는 마이너스 P 델타 V가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내부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고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일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게 단열입니다. 그래서 단열에서는 팽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열이 없는 상태에서 팽창하면, 즉 팽창이라는 건 델타 V가 커지는 거죠. 이게 커지게 되면 델타 U는 얘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단열 팽창을 하면. 왜 우리 구름이 생성되는 원리 있잖아요. 수증기를 먹으면 구름이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면 단열 팽창을 하게 되고, 그때 그 기체의 온도는 떨어지면서 수증기들이 응결돼서 나오는 거죠. 그게 구름이 만들어진 원리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게 이제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은 온도는 떨어진다. 자, 이런 상태를 가지고 한번 봅시다. 나는 단열 팽창에 의한 방사성 궤적을 관찰하는 안개 상자 원리를 모시고 나타낸 것이다. 뭐 이거는 사실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얘가 단열 팽창이 한다는 거죠. 가는 공기가 들어있는 상자 내부에 수증기를 넣고 수증기가 언등결되지 않은 상태로 단열 팽창시킨 모습을, 이게 단열 팽창이라는 거예요. 단열 팽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Q가 제로입니다. 다음에 나는 가에 단열 팽창된 상자 내부에 방사선이 지나갈 때 궤적을 따라 수증기가 응결되는 것. 수증기가 응결됐다는 것은 방사선의 궤적에 따라서 수증기가 물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수증기가 물이 되면은 우리가 열을 가하면 물에 열을 가하면 수증기가 되죠. 수증기가 물이 되면요, 그러니까 열을 가했을 때 수증기가 물이 되면 그 반대로 열을 방출합니다. 열을 방출하죠. 그러니까 열을 받으면 물이 수증기가 되고요. 수증기가 열을 방출하면 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식을 다시 가지고, 자, 가에서 단열 팽창하는 동안 상자 내부의 온도는 높아진다.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요, 기체의 온도는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가에서 단열 팽창하는 동안 상자 내부의 압력은 감소한다. 단열 팽창을 설명하는 것을 PV로 보면은 사실 이게 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P하고 V에서 우리가 단열 팽창을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A에서 B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직선은 아니고 약간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길이가 커요. 이게 A에서 B로 단열 팽창했을 때의 모습이에요. 자,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즉 팽창을 하면 부피가 늘어나죠. 이렇게 부피를 늘어나게 되면은 온도는 압력은 어떻게 되죠? 압력은 떨어집니다. 압력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얘는 맞고요. 그다음에 나에서 물로 옮결된 수증기는 물로 옮결된 수증기, 옮겨가면서 열을 방출한다.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증기가 물이 되려면 열을 방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고, 사실 뭐 거창하게 말을 했는데 뭐 약간 상식적으로 풀 수 있게 만들어져 있네요. 근데 요걸 아셔야 됩니다. 단열 팽창에서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서 약간 추가로 한 번 더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상기 자주 나오는 건데, 이때 A하고 B가 등혼인 경우, 두 개가 등혼인 경우에 PV하고 T가 비례하기 때문에 PV하고 T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P는 V분의 T로 이렇게 분수함수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요거를 등혼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A하고 B는 같은 온도인 거죠. 근데 그 다음에 B하고 C는 단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 다시 등혼으로 되고 다시 단열 팽창. 여기 어떻게 되냐면 A하고 B로 갈 때는 등혼 팽창이고요. A하고 B는 등혼. B하고 C는 단열 팽창이에요.
C하고 D는 다시 등원 압축이고요. 압축이죠. 부피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D하고 A는 다시 단열 단열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요. 단열 압축입니다. 요 그래프를 좀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P하고 V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단열이 건 요거를 지금 여기 내가 위에서 표시한 건 요거를 갖다가 예시를 든 거예요. 요거를 예시를 든 겁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 9번 문제를 봅시다. 이번에는 단열된 용기에 들어있는 역시 마찬가지로 단열에 대한 문제죠. 단열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열은 Q가 제로예요. 단열된 용기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이상기체를 각각 같은 양이라 그랬죠. 이상기체를 각각 부피와 압력을 일정하게, 그러니까 왜 가는 부피가 일정한 거고요. 나는 압력이 일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열하는 모습. 단열이긴 하지만 이게 단열 문제는 아니죠. 왜냐면 단열돼 있지만 실제로 여기 보면 코일이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열열을 가한 겁니다. 바깥으로는 되지만 그래서 이건 단열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 읽어보니까 자 그래서 가나에서 동일한 열량 Q를 공급했더니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서로 같아졌다라고 돼 있죠. 자,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죠. 자, 첫 번째는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요. 주어진 열량이 모두 델타 U가 됩니다. 얘가 제로가 되니까요. 이게 이제 부피가 일정할 때의 모습이고, 부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열량 모두가 기체의 내부 에너지를 높이는 데 쓰인 겁니다. 나의 경우는요, Q를 주면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높이고 일부는 지금 필선이 이렇게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높아졌죠. 저 부피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P 델타 V 바깥으로 일을 하게 돼요. 이런 형태입니다. 지금 현재 동일한 열량을 준 거죠. 다음 설명을 공부 봅시다. 자, 첫 번째, 가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증가하였다.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은 아까 기체의 온도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하고 비례한다 그랬죠. 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즉 속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속도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분자의 평균 속도가 증가하면 온도가 높아졌다를 얘기해요. 그래서 가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속력이 증가했냐는 가의 온도가 높아졌냐 물어보는 거. 가의 온도는 높아지죠. 왜냐하면 내부 에너지와 열량이 뭐 내부 에너지는 같으니까요. 내부 에너지는 다 온도와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같고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이다. 나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는 나는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 일부는 주어진 열량의 일부는 내부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일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기체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하고 Q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근데 부피가 일정할 땐 얘는 기체의 그러니까 주어진 열량하고 기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같죠. 그래서 이거는 나가 아니고 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가열 전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작다. 자, 이 문제를 보면 기체의 내부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같아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는 그러니까 똑같은 Q를 줬는데 나중에 봤더니 가하고 나의 내부 에너지가 같더라는 거죠. 만약에 처음부터 이 내부 에너지가 두 개가 같았다면은 절대로 같을 수 없어요. 가가 훨씬 더 높아야 되는데 두 개가 같아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의 경우는 온도가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예를 들면 가가 두 배가 올랐다면 나는 한 배만 올랐다 이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두 개가 나중에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봤더니 두 개의 내부 에너지가 같았다는 얘기는요. 그 전에 이미 나의 내부 에너지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즉 나의 온도는 이미 높아 있는 상태에서 Q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Q는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Q가 2라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보자. Q가 2를 줬는데
요 가의 경우는요, 이 2가 전부 다 내부 에너지로 가서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2가 플러스 2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나의 경우는 2를 주면 플러스, 예를 들면 플러스 1은 델타 U, 델타 U 플러스 델타 P 델타 V라고 해서 여기에 플러스 1, 여기에 플러스 1 이렇게 나눠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플러스 1만 높아지는 거죠. 얘는 플러스 2가 높아지는 거고. 그런데 두 개가 이미 같았다는 얘기는 얘가 이미 델타 U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에 있던 내부 에너지가 얘보다 미리 플러스 1 정도 높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했을 때 같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열전이니까요.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가가 나보다 작았던 겁니다. 나가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맞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습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연력학 제2, 지금 앞에 거는 사실은 전부 다 연력학 제1법칙 관련 문제였는데, 지금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 문제가 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 에너지는 질이 있다. 그 다음에 무질서한 것으로,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는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겁니다. 에너지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 열이 높은 데서 낮은 걸로 흐르는 것처럼 어떤 에너지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인위적으로 절대 흐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에너지의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확산 같은 경우에서 보면은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열 에너지는 모두 일로 전환되지 못한다. 이런 것들도 있죠. 네. 연력학 이 법칙은 좀 정의 내리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또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향으로 자연의 모든 현상은 움직인다. 뭐 이런 형태들이 있죠. 이렇게 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고열원, 그러니까 Q1이라는 고열원에서 그 W라는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이렇게 옮겨갔을 때 열기간의 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열기간 효율을 보통 이렇게도 표시하는데, 열기간 효율은 주어진 열에서 일을 얼마나 했냐는 거고,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에 이 W는 Q1에서 Q2가 되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열기관의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연력학 제2법칙에서 유도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림에는 고열원은 Q1의 열을 흡수해서 W1을 하고 저열원을 Q2로 방출하는 열기관이죠. 그래서 고열원에서 저열원으로. 네. 아까 그 에너지가 질이 있다는 것은 온도가 높을수록 질이 높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질이 높은 놈이 일정 일을 하고 질이 낮은 에너지원으로 바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 열기관의 효율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어진 효율은 내가 Q1 주어진 열원에서 얼만큼 일을 했느냐죠. 그래서 요거는 Q1에서 Q1 빼기 Q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아닙니다. 두 번째, Q1 이퀄 W인, 즉 100% 그러니까 열원의 모든 것을 일로 바꾼 열기관은 만들 수 없다. 맞죠? 이게 연력학 제2법칙에서 나오는 결론이기도 합니다. 열기관은 열 에너지를 일로 바꾸는 장치다. 맞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니은 디귿 사실은 뭐 쉽게 나왔네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